김일환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3개의 종목단체가 지금 정준 인정단체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차이점은 있지만 종목 특성상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종목은 고등학교 1순위 선수가 대학 진학을 원할까요? 아니면 실업 입단을 원할까요? 종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배드민턴과 탁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실업팀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탑클래스 선수는 졸업 후 프로나 실업팀 입단을 원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 진학을 하는 선수들은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선수는 사무 직종이 아닌 기술 직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실력으로 계약 기간, 계약금, 연봉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실업연맹 규정에 따르면 계약 기간, 계약금, 연봉 등에 있어 고졸, 대졸을 차별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실업연맹 배드민턴 실업연맹 시대에 뒤떨어진 연봉 규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연봉 수준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 13위인 인도 선수는 97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 감정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9년 만에 방수현 선수 다음으로 29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6천만 원 상한액에 정제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택규 회장님. 네. 배드민턴 협회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연봉 규정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한액을 3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력이 낮은 선수는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한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낮은 선수는 3천부터 시작하고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팀과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왜 이거 개선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실업연맹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업연맹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연맹이 회장님 위에 있나요? 회장님. 밑에 있습니다. 아니요. 규정이 잘못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고 회장님? 있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29년 만에 한 번 나올 것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5년간, 6년간 6천을 받아요. 3년간 6천을 받아요. 이게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연봉 규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또 나오더라도 이 규정 하에서 세계 랭킹 13위 선수는 97억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는 6천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업 규정을 지금 여기서 저한테 논하시고 계십니까? 네. 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실업 규정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난 왜 그 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회장님, 네. 언론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회장님 말씀하셨죠?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론 인터뷰에서? 감독이 개인적 성향이 많다. 올림픽 출전 선수 위주로만 관리한다. 선수와 소통 부재다. 이거 회장님이 하신 말 맞나요? 네. 그렇죠?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성적이 좋은 감독이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선수 중심으로 훈련해야지. 올림픽 앞두고 꿈나무들 훈련 지도하는 게 감독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꿈나무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하고 소통 부재라고 한다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하향해야 되는데 네. 성적은 상향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선수들의 성적은 좋지만 그 밑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성적이 낮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적 낼 수 있는 중심으로 가서 최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선수를 관리 감독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올림픽 끝나고 제가 한 말입니다. 올림픽 끝나고요. 그럼 말씀을 하시려면 이거는 올림픽 끝나고 나 책임 없어. 이 모든 것은 감독에게 있어. 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뜻은 회장님은. 아닙니다. 실업 규정이나 계속해서 논하시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계속해서 실업 규정, 엘리트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 체육인들의 이 썩어빠진 이 갈래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만두셔야죠. 엘리트들이 말 안 듣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회장님이 그 컨트롤을 못 하시니까 그 회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문 체육인들 출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전문 체육인들의 잘못이다. 아니 의원님, 전문 체육에 그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협회가 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김중수 부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인데요? 네? 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선거를 같이 했죠. 회장님, 네. 김중수 부회장은 회장님을 추천해서 회장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경기인 출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회장님의 의지대로만 그냥 앞장 질러대니까 경기인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을 전문체육 선수들이, 전문체육 출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비즈니스석을 없애려고 해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그거 2018년도에 회장님이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다 그거 2022년도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을 못했습니다. 개선해서 지금 선수들이 이코노미에서 개인이 돈을 내고 비즈니스 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아니 했습니다. 그거는 선수들이고요. 임원이 비즈니스석 타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놔야죠. 내려오셔야죠. 그게 자질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네. 아시안게임 전에 진천선수촌에서 한 선수가 무단 이탈, 무단 외박, 음주, 혼숙 등을 문제를 일으켰고 네. 그거를 감독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무마시켰죠. 그리고 그 선수는 당당하게 아시안게임 출전했죠. 무마시킨 것보다는 아시안 게임의 엔트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회장님, 네. 진천선수촌에서 이탈, 무단 외박, 음주, 혼숙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입니다. 장재근 총장님, 이게 선수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수 등록을 했어도 그 선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회장님의 그 답변에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요. 그 순천에서 코리아 오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설규 선수하고 김원호 선수가 파트너였는데 김원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파트너가 이제 경기를 못 뛰니까 그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선수는 귀가했고 그 선수가 그 숙소에서 저거 하면서 이제 무슨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징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왜 그 선수를 아시안 게임을 내보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가 있고 다른 선수로 바꿀 수 있는 엔트리는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은. 그래서 그 선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던 거고 그래서 예. 은메달을 회장님 그 정도로 예, 정리하시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영배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민영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시간이 급합니다. 공 장관님. 예. 그 보도 보셨죠? 그 김건희와 이종호 통화네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40차례 통화를 했다는 걸 보셨죠? 그런 뉴스만 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해보시고 국회에 오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 수사 내용 내지는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나오실 때는 보도를 좀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 보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은 안 보셨고요? 그 보도 내용이라는 게 전화를 뭐 누구랑 했다 안 했다인데 그 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주가 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초청을 주가 조작이 뭐 공모 내지는 그 실제 행위, 가담 행위 이거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주가 조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거래 심리 분석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통화내역을 보시면 황희석 고발인 조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거기에 언급하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장관님 보도를 보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로 있어서 저 내용을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와서 저 재판이 진행되고 예, 알겠습니다.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가 보고를 조작이 가장 받지 중요한 않고 게 있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인데 이거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장관님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덮는데 일조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에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락을 했습니다. 25일은 김건희가 뭐 연락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왜 9월 23일부터 이종호에게 연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먼저 주가적으로 의뢰하고 분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이 범행이 들킬까봐 이렇게 이종호에 연락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제 안 됐습니다. 장관은 이 당시에는 제 이야기를 총장이 좀 지휘를 제가 했을 제 때예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장관은 배제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 장관이 알겠습니다. 총장을 자.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화 의원님께서 내용도 말씀하시는 그 보도를 보면 내용을 주가 조작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가 사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수사에 대처하고 있었는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총장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총장 이 김건희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장관께서는 수사가 배제돼 있고 보고를 받지 않고 보도만 보았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 나와서 자주 하시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는 디올백을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은 기소해라. 과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결국 수심위는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호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바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40번의 통화 기록이 나왔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종호하고 똑같습니다. 제2의 이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위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를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찰도 이종호 씨와 40여 번 통화하고 다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은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면요,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큰 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로서는 수사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종호 씨하고 10년간 연락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40분 이상 통화 기록이 지금 의원님, 구체적인 부분에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장관님.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어요. 3분 넣으세요, 저도. 장관님. 예.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명품백을 난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형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 나왔거든요. 그 검찰도 어쩌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죠. 최재형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외상값이 있으면 외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회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의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뭐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축구계 윤석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PT 좀 띄워주세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뭐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 예, 저 축구계 윤석열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써놓은 거. 그냥 쭉 돌아다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 팬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함량 미달 인사를 요직에 임명한다. 회장 당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돌려막기 한다. 비리 축구인들 사면을 시도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랬거든요. 자격 미달 장관 임명하고 MB정부 뉴라이트 인사 돌려막고 재벌 정치인 특별 사면하고. 그래서 둘이 닮았대요. 그래서 이른바 그 평행이론이라는 건데 축구계 윤석열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드시죠? 회장님? 네, 마음에 안 드시죠? 뭐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근데 하여튼 요즘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제가 노조 성명서를 비롯해서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구 팬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지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올려보세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 제가 한번 얼른 한번 쭉 봐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거 한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까? 박문성 참고인 잠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혹시 억울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있습니까? 사면파동, 집행부 무능력 무원칙, 클린스만 선임, 아시안컵 4강 탈락, 위약금 논란, 올림픽 진출 실패,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회장 사선 연임 논란, A매치 티켓값 기습 인상, 협회 사회화 및 한국축구발전조회. 혹시 이거 나 아닌데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10번, 9번 뭐 이런 거는 뭐 9번, 10번 아닌가요? 예. 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도 아닌가요? 뭐 저도 뭐 그 사연임 한다고 제가 뭐 하신 적 없으시죠? 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저 박문성 참고인님, 네. 저기 10가지 중에서 제일 심란하다고 생각한 거 3가지만 뽑아보십시오. 제일 심각한 거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 일단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조작,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파동을 예. 꼽을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보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사라지셔가지고. 빨리빨리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선임. 문제. 예, 예. 그리고 2번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독선, 무능력, 불공정, 행정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지금. 네. 축구협회가 운영을. 제가 오전에 내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협회가 운영이 될까? 이 대기업의 회장님이 협회 운영을 아마 임원들한테 너무 맡겨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서 그랬나 싶을 만큼이었어요. 자, 어쨌든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박문성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하겠습니다. 박문성 참고인님이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축구협회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임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동안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저는 11차가 그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원장 교체하면서 이런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0차까지는 전혀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정강이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문성 참고인님, 지금 지금까지 지금 그 시계열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상황이나 전개.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틀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조경님 정리해 주시고. 예, 지금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홍명보 감독께서 본인은 분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선임되었다고 믿었지만은 실제 상황과 결과 절차 진행 과정은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 의사일정 제3항 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PPT 띄워주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많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상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물성 전세 계약해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 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건 등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전주 선모씨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취 그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죠, 공수처장님. 네.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보해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 일부 명태균, 김영선 돈 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세요? 수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넷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 겁나서 지역구 옮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 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정치자금법 한꺼번에 위반이요. 모아놓고 6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오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대체 토론 중입니다만 위원장이 아까 자료 공개를 의원님들이 하도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그 오전에 제가 대한체육회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장이 분명한 위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더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장이 이 건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문체위원님들께 양해와 사과의 말을 한다면 위증에 대한 고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게 맞춰서 제가 질의 수위를 좀 맞춰볼 겁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님 오전에 우리 박정아 간사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정의원으로서 위증에 해당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오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아까 식사 후에 강원도 체육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어제 이제 그 18분의 시군구 회장님들이 계셨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그 발언 취지는 그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또 저도 많은 얘기를 어제 2시간 동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인식이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건 정정을 하고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 취지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실은 국회 현안 질의에 정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예, 또 국회가 또 불필요한 고소고발 위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 박정아 그 의원님께 사과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대로 우리 박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를 받아 주신 걸로 이해하신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제 제가 그런 방금- 취지의 발언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만. 자, 이 앞에 기사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어제 이경 우리 회장님께서 강원도 체육회에 가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보도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리고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처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집단이라고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다라는 거는 시군구 회장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다. 그죠? 예. 이건 오전 녹취록이에요. 그리고 체육계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 선동을 해서 집단 행동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문체부가 괴물이다, 뭐 정치 집단이다, 뭐 지사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경고했다 이런 말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경고라. 아니 다만. 예.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저는 경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아니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녹취록 봅시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리 나오나요 이거? 장관께서 뭐 괴물이다, 정치 집단이다.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예, 제 목소리입니다. 이래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자, 두 번째 봅시다. 예. 김진태 지사 건 나오는데 봐요. 김진태 지사한테도 도의회 의장한테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녹취 봅시다. 녹취 안 나와요? 자, 이래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도 또 도의회 의장한테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사님한테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고라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아니래? 아니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니 왜 그럼 보도 내용이 오전에 제가 여쭙을 때 아니라고 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확인했냐고 제가 또 한 번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뒤에 부분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뒤에 부분요? 뒤에 부분 강원도 국회의원 쭉 언급한 거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녹취 안 찍을 테니까 사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자, 저는 도저히 이걸 묵과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진정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다 폄훼하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훼손한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많이 알라고 대한체육회장이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 그리고 잘못 운영되어 온 거 자료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망조가 들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들어봅시다. 나와요, 녹취? 제가 읽을게요. 해보세요. 필이 어떻게 잘못 꽂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가 기사화됐다고, 망조가 들었고 필이 잘못 꽂혔다고 박정아 의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주호 의원 잘못됐다는 얘기고.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 체육회에서 자료가 나가면 나가는 즉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날 바로 이게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임위 질의할 거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물론 저희는 자료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확실하게 전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보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손이 떨려서 읽지를 못하겠어. 제가 읽을게요. 우리 회장님들이 좀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설명이? 이게 정치행위지? 여기 속색이는 양반들이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우리 이모, 권모, 유모, 속초의 이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체계를 제일 애매하게 한 게 누군 줄 알아요? 우리 박정아 의원, 진정호 의원, 이게 필이 잘못 꽂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조용히 있어요. 의원들한테가 설명을 하세요. 나만 보지 말고 가 말씀하세요.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일이에요? 어디 정치 선동가가 하실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저희 체육회 일들을 각 지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다. 그 망조는 뭐고 필이 잘못 꽂혔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지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지역에 쭉 다 거명하면서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말이에요. 자, 사과 진심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증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야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체육회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회장님이 거치까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님 그 위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보더라도 뭐 이게 필이 잘못 꽂혔다, 또 뭐 망조가 들었다, 뭐 굉장히 좀 그 과하신 표현 같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자율성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답변하신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위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체비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우리 박정환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주시죠. 예. 하여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에 체육계하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얘기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올림픽에서 성적을 정말로 저희가 잘 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많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그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체육인들이 또 서운해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열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언행에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박정하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예, 그렇게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당시 상황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모경 간사님.